현대 사회에서는요, 삶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맡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겉으론 저렇게 예의를 차리지만 공공의 적이에요. 그럴 때는 거리를 두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러나 나를 돌아보세요. 나도 하루의 대부분을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요. 직장 상사한테 인사하고 싶지 하지만 인사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직장 상사는 내가 인사할 때요, 굉장히 자기를 존중해 준다고 착각해요. 뒤에서 내가 자신에 대해서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 걸 알잖아요. 속으로 생각해요. 겉과 속이 다른 놈.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예요. 나에게도 겉과 속이 다를 권리를 인정해 주고요, 남한테도 겉과 속이 다를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요, 그냥 겉과 속이 다르려니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지혜가 있고요, 우리 인간의 지혜 중에 하나는 자신의 본심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겉과 속이 다름을 갖다 대처하는 방법은 그냥 겉과 속이 항상 일치해야만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 언행일치의 고정관념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언행일치를 요구하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언행일치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는요, 너무너무 삶이 복잡하고 너무너무 다양한 상황에서 너무너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맡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남의 겉과 속이 다를 권리를 인정해주고 나도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게 어쩌면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제일 맞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게 저희 결론이고, 이 결론과 전제 아래에 이제 우리가 또 방송을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의라는 말이 있어요. 예의는 결국 뭔가요? 항상 우리가 내 속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좋건 나쁘건 누구를 만나면 항상 인사를 해주는 예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인사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아채요.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사실은 예의 범절의 대부분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거를 나쁘게 얘기할 때랑 나쁘게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겸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예의와 겸손에 대해서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식적이야. 겉으론 저렇게 예의를 차리지만 속은 늑대 같은 놈이야. 겉과 속이 다른 놈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예의가 깍듯해. 저 사람은 참 항상 겸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겉과 속이 다르지만요, 똑같은 행동을 내가 할 때 내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부모님을 갖다 대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막 야단쳐요. 네, 하지만 마음속으로 부모님은 진짜 맞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래서 두려울 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또 우리가 겉과 속이 또 다를 때가 있어요. 남을 사랑하고 아낄 때 겉과 속이 달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야단치잖아요. 야단 많이 치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 부모님 10번 야단치고 싶은데 9번 참고 한 번만 야단쳐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요, 겉과 속이 다르게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으아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해요. 마음 아파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많은 이유가 아끼니까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외향적이다. 그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외향적이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공공의 적이에요. 진짜 폭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미워해도 그 사람을 받아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공공의 적한테 너무너무 착한 사람도 어느 순간 지쳐요. 그래서 얘기하게 되지요. 진짜 오늘은 힘들다 얘야. 그럼 공공의 적이 그러지요. 너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주던 게 가식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내분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우리 친정집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남편한테는 얘기해요. 다 당신이 맞지. 또 친정에 가서는 얘기해요. 다 부모님이 맞으시지요. 그러면서 또 친정 부모가 우리 사위한테 우리 딸이 너 진짜 이상하대.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맞춰주다가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따져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는 경우는 어떤 쪽이든 솔직히 마이너스예요. 이 사람이 나를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가라고 내가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나를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해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내가 거북해져요. 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게 나를 대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무서워서 나한테 겉과 속이 똑같은 척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진짜 대단하다. 눈치 없다. 그거를 확인하냐 하면서 이제부터 진짜 나를 본격적으로 싫어하게 되지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를 싫어했는데 겉으로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주고 있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그러다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요,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대놓고 나를 싫어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대놓고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행복할까요? 아니죠. 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는 더 괴로워지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냥 너는 아마 겉과 속이 다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을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면서 그냥 속아주는 것보다 따지는 게 저는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 게 어쩌면은 우리의 인간관계 처세에 있어서는 가장 맞은 모범답안이 될 수 있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이 뒤집히실 때는 따진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다가 보면 진실이 보여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지만 그 정도가 진짜 심하고 나한테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 저는 그때 구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남을 대할 때 모두 다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 듯하는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하는데 전부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 게 내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말이 진심일까 하니까 계속 의심하게 되면서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는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두다가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강해지잖아요. 그럼 조금 가까워지세요. 거리 뒀다 가까워졌다 거리 뒀다 가까워졌다 하면 돼요. 그 다음 방법은 뭐냐? 과거에 나에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었던 사람은 그게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 아니었건 앞으로도 나를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와서 내 이번엔 진심이야 할 때는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굉장히 충동적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밖에서 다르게 행동할 때는 그것 또한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과 속이 일관되게
오늘 나한테 얘기한 거를 진심으로 내일도 유지하고 모레도 유지하고 글피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쯤 나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마음이 순수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겉과 속이 다르게 대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화나게 했어요. 내가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랑 헤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진짜 미안해 하면서 나한테 비싼 선물도 줘요. 넘어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속으로 나한테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참지, 속으로는 나한테 계속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언젠가 또 뻥 터져요. 이제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럼 나한테 또 얘기해요. 아니야, 실수였어.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젠 진짜 바뀌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속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나에 대한 나쁜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나의 외모만 보고 나를 좋아하는 거고, 혹은 나의 집안만 보고 나를 좋아하는 거지 속으로 다른 사람 자체를 좋아하진 않는 경우인 거예요. 나의 어떤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좋아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3번 정도 뒤통수를 맞잖아요.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속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게 돼야지 비로소 나는 나를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억지로 거리를 둬도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름을 확인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나 자신을 속이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실제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50이에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이 나를 100만치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크잖아요. 우리는 연극형 성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극형 성격이란 뭐냐?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런데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본인은 부정해요.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말이 좀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응이 없잖아요. 흥칫풍해요.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랑도 많이 하고요. 거짓말도 많이 집어넣어요. 감정 표현이 자주 바뀌고 피상적이에요. 굉장히 리액션이 무지무지 좋아요. 그래서 처음 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대단히 감동을 받아요, 다들. 나를 굉장히 좋아해 준다고. 그래서 몇 번 만나잖아요. 왠지 질려요. 왜냐? 저게 진심이 담기지 않은 피상적인 리액션이구나 라고 옆에선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요, 마치 연기할 때 배우가 하듯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화법을 듣다가 보면은요, 마치 드라마나 연극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말의 특징은요, 한참 듣고 있잖아요. 알맹이가 없어요. 결국은 얘기는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은 살면서 조금 연극하는 거지요. 이 연극이 누구를 속이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얘기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아도취가 되어서 얘기를 해요. 연극 배우가 마치 연극을 할 때 관객들 앞에서 자아도취가 되듯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재밌는데요, 어떨 땐 전문 용어로 꼴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으로 얘기하고요, 감정이 굉장히 과장되지요. 이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관심을 끌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안할까봐 주는 반응에 대해서 진짜로 믿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맨날 나는 번번이 사람들한테 속아요 라고 하게 되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가 계속 생각한다는 거는요, 나 스스로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남을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게 남을 대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많이 모여요. 결국은 남이 겉과 속이 다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사실은 나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요. 그럼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나부터 저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그냥 대체적으로 진정하게 대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을 땐 좋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들 때는 적절히 거리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내 주위에는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나를 대해주는 진정한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가 아닌가 세세하게 신경 쓰지 말고 나부터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사람들을 대해주다가 보면요, 내 주위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모이고요,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남을 대해주자는 진정성은 무조건 남한테 잘해주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남한테 팩트폭력을 가하자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적절한 리액션으로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나의 감정 노동을, 나의 감정 피로를 덜하도록 나를 지키자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나부터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타인을 대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제가 더 애쓰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였습니다.